남자라면 누구나 환장하는. 잠깐만,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성급한 일반화 내지는 성차별로 욕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할게요. 남자들 중 다수가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여자들 중에서는 소수가 좋아하는 자동차 경기를 소재로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세계 최대의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히는 F1 그랑프리가 무대입니다. F1의 세계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한때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이 영화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이사은으로는 거리가 멀어져 좀처럼 가지 않았고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아이맥스로 봤습니다. 당일 몇 시간 전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이 영화만큼은 반드시 아이맥스로 봐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내달려 오랜만에 아이맥스의 인트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의 내연기관이 벌써부터 폭발적으로 가동하는 바람에 에어컨 따위는 무시하면서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F1 더 무비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였으나 여러모로 아쉽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버전의 탑건 매버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작자와 감독부터 각본, 촬영, 음악 등이 모두 같은 사람들의 손에서 나왔으니 절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서사마저 비슷한 구석이 많아 절로 떠올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탑건 매버릭에 필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경우는 탑건 매버릭으로 보여줬던 장점은 장점대로 갖춘 반면 개선됐어야 할 단점은 더 커져버려 재미를 감소시켰다는 게 유감입니다. 탑건 매버릭이 그랬듯이 F1 더 무비도 각본에 특출한 건 없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캐릭터이자 과거의 F1의 유망주였던 소니가 은퇴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절친인 루벤의 제안을 받고 신생팀인 APXGP에 합류합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날리고도 성적은 바닥을 기고 있어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하면 매각이 불가피해 소니를 불러들였으나 이 팀을 대표하는 드라이버는 젊고 장래가 밝은 조슈아입니다. 루벤은 조슈아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멘탈도 썩 좋지 않아 소니와 함께하면서 조슈아 개인과 팀이 모두 성장하길 바랐으나 나이 차이만큼이나 다른 성격과 고집 때문에 동료인지 적인지 모를 정도로 다투기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듣자마자 탑건 매버릭이 떠오르시죠? 여우같은 노장과 패기 넘치는 신인의 조합은 비단 탑건 매버릭만이 아니라 할리우드의 스포츠 영화에서 흔한 설정입니다. 마이너리그가 배경인 19번째 남자라는 영화에서는 케빈 코스트너와 팀 로빈스가 그런 캐릭터와 관계를 연기했었고 F1과 비슷한 미국의 레이싱을 다뤘던 드리븐에서는 실베스터 스텔론과 킵 하두가 그랬고 두 영화 모두 F1 더 무비처럼 팀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 노장을 등판시킨다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이 말인즉슨 F1 더 무비의 각본은 서사적인 측면에서 진부하다면 진부하고 안정적이라면 안정적이라 눈길을 끄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곧 문제거리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재밌는 영화에 꼭 대단한 서사가 뒤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 벌써부터 이걸로 떠들고 싶진 않으니 일단 넘어가고 전반부는 돈과 시간을 투자한 보람을 느낄 정도로 그야말로 감탄사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군더더기와 여백을 허용하지 않고 시작하자마자 속력을 내는 데다가 템포와 리듬의 조율이 기가 막혀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감독을 필두로 한 제작진을 찬양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연출과 편집이 액션 위주의 빠른 구간과 서사의 설계를 위한 느린 구간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배치한 덕에 보기 전에 걱정했던 2시간 30분이 넘는 긴 상영 시간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재미를 감소시켜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을지언정 이것만큼은 틀림없어 시청각적으로는 굉장한 영화입니다. 탑건 매버릭에서 봤던 역동성과 박진감은 땅으로 내려온 후에도 여전해 F1이라는 세계가 가진 매력 중 일부를 뽐내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고 장담합니다. 특히 또 한 번 촬영에서 도전적인 시도를 한 게 제대로 먹혀 스크린을 통해 아주 리얼하고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합니다. 요즘은 F1 중계도 진일보에서 단순히 경기 장면을 아이맥스 같은 커다란 화면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 영화는 머신에 카메라를 장착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카메라가 회전까지 해서 드라이버의 시점보다 더 날카롭고 짜릿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코너링을 하거나 추월할 때 그런 카메라가 포착하는 장면은 F1 중계에서는 볼 수 없는 거라 가히 영화적인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F1 더 무비는 실제로 F1 그랑프리가 열리는 기간을 틈타 현장에서 촬영한 영화이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날 수밖에 없기도 하고 현직 드라이버와 팀이 실명으로 등장하는 것도 몰입을 돕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제가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첫 경기에서 드라이버들이 도열한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뜻 막스 베르스타펜이 보인 것 같길래 그냥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막스 베르스타펜 외에도
루이스 해밀턴, 샤를 르클레르, 오스카 피아스트리 등의 현직 드라이버들이 대거 보이고 페라리, 맥라렌, 레드불 등의 팀도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목에 F1이 당당하게 들어갔을 때부터 눈치챌 수 있었던 걸 놓치고 있었지만 역으로 이게 저한테는 예상치 못한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요소들까지 즐비해 돈과 시간을 들인 데 대한 후회는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청각적으로 대단한 영화인 것도 맞으나 애석하게도 칭찬은 여기까지입니다. F1 더 무비가 가진 기술적인 레벨과 완성도에 대해서는 결코 이견이 없는 대신 한편의 영화로는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F1의 팬이시라면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F1 더 무비가 정식으로 개봉하기 전에 먼저 감상했던 현직 F1 드라이버들은 홍보의 일환이니까 대체적으로 호평하면서도 고중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누구보다 저 세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특정 전문 분야를 다루는 작품은 고중 문제에 어느 정도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창작의 자유와 더불어 아무래도 상업성을 무시할 수 없으니 더 넓은 폭의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라면 약간의 위반이나 변형 등은 허용하고 타협하는 게 때론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단 광장처럼 허용과 타협의 선을 까마득하게 넘어버리는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심스레 말씀드리는 건데 F1의 열성 팬이신 분들께서 F1 더 무비를 보시면 제가 광장을 보고 격분했던 것처럼 화를 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전 아일튼 세나의 사망을 기사로 접하면서 F1이라는 스포츠에 관심이 생겨 간간히 경기를 몇 번 본 게 전부라 잘 아는 수준은 절대 아닌데다가 무슨 애정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조차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는 동안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는 바가 극히 적은 제가 이럴진데 모든 룰까지 숙지하는 F1의 팬들이 보면 어떨까요? 아까 전반부는 끝내준다고 극찬했으나 딱 그 전반부를 지나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뛰어드는 지점부터는 자꾸만 실소를 터뜨리게 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팬의 입장에서 F1 더 무비를 보고 제 아무리 영화라 해도 이건 F1을 모독하는 거라고 극대노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가 무리수를 연발하는 것 때문에 오롯이 집중하기가 힘들어 머릿속으로 이건 영화야를 되뇌느라 애를 먹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또 무슨 부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판적이신 팬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게 이 영화는 막말로 F1을 넘어 스포츠 정신이란 것 자체를 우습게 합니다. 예컨대 스포츠 영화에서는 베테랑일수록 잔머리를 써서 우위를 잡거나 승기를 가져오는 작법은 매우 흔합니다. 몇 달 전에 개봉한 승부만 해도 조은현 국수가 일부러 상대를 도발하면서 자신이 유리한 판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심리전을 걸곤 합니다. 이 영화의 경우는 조은현 국수가 실제로 간간히 그랬기도 하거니와 어디까지나 규정을 지키고 편법을 악용하지 않는 반면 F1 더 무비는 천연덕스럽게 그런 짓을 하는 걸 넘어 마치 F1에서는 그게 일종의 기발한 전략이나 요소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게 포장합니다. 설상가상 그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두세 차례 반복되는 데다가 특정 장면은 예전에 F1 경기 중에 벌어져 엄청난 논란이 됐던 사건을 고스란히 연상시키면서도 팀 관계자가 기뻐하는 미화까지 하고 있어 황당하기 그지없을 지경입니다. 모름지기 역사상 최고의 F1 드라이버 중 한 명인 루이스 해밀턴이 제작자로 참여하고 필시 F1을 주관하는 FIA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을 것으로 보이는 영화가 저렇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더 많은 관객을 위해서라는 감독과 제작자의 발언이 다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그마치 로키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명색이 기술 총괄을 맡은 사람이 머신에 대한 이해도가 드라이버보다 떨어지고 같은 팀의 드라이버마저 그렇게 똥차 취급을 하던 머신이 고작 몇 번 몰아본 다른 드라이버의 조언 몇 마디를 받아 삽시간에 명차로 거듭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피트스탑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보고 있으면 이건 영화도 아닌 쇼라는 분형까지 나옵니다. 이 모든 게 어디 가서 F1을 안다고 떠벌릴 의사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제 눈에까지 보였다면 진짜 팬이신 분들께는 어떨지 눈에서랍니다. 당장 여러 번의 경기가 나오는데도 드라이빙 테크닉이나 트랙 위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처럼 F1의 진짜 묘미 같은 건 뒤로하고 편법과 속임수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실망을 쏟아내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애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영화를 통해 F1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건데 아마 F1의 모든 관계자들도 바로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 제작을 지원하고 참여한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스포츠에서 그 이상으로 바랄 게 없는 것도 맞으니까요. 참고로 만약 이 영화 덕에 F1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께는
넷플릭스의 F1 본능의 질주를 강추합니다. 그렇다면 F1에 대해 잘 모르는 관객들은 과연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간혹 더티헤어 같은 전문 용어가 나오긴 해도 영화를 즐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F1 더 무비는 관객에 따라 이게 영화야? 라는 불만이 나오는 한편 이게 영화야! 라는 감탄을 끌어낼 만한 잠재력도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극장가가 침체기에서 도통 빠져나올 기미라고는 보이지 않는 판국에 작은 불평을 털어놓는 저조차도 돈과 시간이 아깝진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극장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화입니다. 설사 저처럼 실망을 감출 수 없게 될지라도 이왕이면 극장에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고증과 별개로 봐도 각본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탑건 매버릭도 그랬으니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으나 F1 더 무비의 각본이 더 안 좋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영화의 소니는 매버릭과 닮은 꼴이라 카우보이 같은 캐릭터라는 것도 수용하고 운전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F1 외에도 각종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도 영화적 허용으로 넘기면 됩니다. 같은 모터스포츠일 뿐 완전히 다른 분야라 억지스럽긴 해도 그 정도는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믿지만 장장 30년이나 그 판을 떠났던 사람을 그것도 팀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할 장본인으로 스카우트한다는 건 일반적으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 시론처럼 50대를 훌쩍 넘겼던 드라이버들을 언급하지만 소니와는 거리가 있는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F1 더 무비는 소니의 매력을 한껏 부각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매버릭과 비교해도 캐릭터가 너무 튑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게 효과는 있어서 마지막에는 단출해 보이는 연출 속에서도 뭉클한 감동을 안겨줬으나 그 과정에서 낭만을 치사량으로 주입하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지속적으로 덜컹거리긴 합니다. 아울러 탑건 매버릭과 달리 조연인 조슈아의 캐릭터도 살리려고 상당 부분을 할애하기 때문에 소니의 서사가 온전히 완성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여성 캐릭터를 인위적으로 또는 도식적으로 삽입한 건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 중에서도 탑건 매버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퇴보한 부분인데 이 영화에서는 에이펙스의 스텝으로 몇 명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는 없어도 그만인 캐릭터도 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달가워하지 않을 러브라인까지 형성하는 캐릭터도 나옵니다. 후자의 캐릭터가 다름 아닌 기술총괄이라는 것, 영화 속에 여성 캐릭터가 없으면 비판을 받게 되니까 억지로 넣은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구차하고 불필요해 보입니다. 더욱이 여성 캐릭터들 중 2명은 자신의 분야에 미숙하기 짝이 없는 상태로 나와 소니로부터 도움을 받는 꼴까지 연출하기 때문에 비위를 맞추는 건 고사하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라 아예 빼버리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영화를 만들 거라면 괜히 이도저도 아닌 시도로 완성도를 깎아먹는 것보다 배짱 있게 밀어붙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서사로나 고증으로는 지적과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후회할 때 후회하고 욕할 때 욕하더라도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라는 건 명백합니다. 단점과 장점이 뚜렷하게 갈리는 가운데 단점을 장점이 많이 하고도 남고 애초에 단점이란 것도 대다수의 관객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람을 망설일 이유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F1만이 아니라 모든 모터스포츠의 인기와 위상이 여전히 너무나도 미약한 우리나라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렇게나마 F1을 알리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영화가 보여준 게 F1 경기의 정석이나 묘미라는 오해만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